이번 시간에는 공정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2015년 3월 17일 날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열 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반응 폭주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도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게 다였는데요. 아주 큰일 날 뻔했던 사고이지요. 자, 이 화학물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은 많이 보셨죠?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서 나왔던 이런 경고 표지 문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화성 가스이고요. 고압가스이고 급성독성이고요. 그 다음에 인체에 발암성을 하는 이런 무서운 원료가 바로 이 산화에틸렌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요,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반응 폭주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거였었습니다. 특히 이 화학물질을 생산할 때 변경 관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위험을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였죠. 이 변경 요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거기 안에 들어있는 위험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니까 절차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교훈으로는요, 공정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반응 폭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정위험성 평가는 이 12가지 요소에서 이 두 번째로 공정안전 자료 다음에 공정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우리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공정위험성 평가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얘는 작업위험성 평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위험성 평가, 특히 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이런 반응 폭주나 유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설비를 아주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원료의 특성을 이해해서 이 관련되는 설비를 제대로 설계하는 방법,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석유화학의 엔지니어 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런 고민의 결과가 바로 뭐냐?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게 바로 공정위험성 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험성 평가 얘기하는데도 제가 지금 계속 공정위험성 평가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하고요. 법에서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고 해서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위험성 평가는 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서는 명확하게 안내해 주지 않지만 우리처럼 석유화학 설비를 오랫동안 취급했던 공장에서는 아, 그게 이거였구나 라고 구분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먼저 그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라고 했지만 이 위험성 평가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위험성 평가, 두 번째는 작업위험성 평가, 세 번째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네 번째는 설비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 위험성 평가는 종류도 다르고요, 목적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 공정안전보고서에 나오는 공정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공정위험성 평가의 대표적인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적, 그 다음에 KPSR, 체크리스트, CA,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정위험성 평가입니다. 공정위험성 평가는 왜 하느냐? 공정위험성 평가는 아까 화학물질의 특성을 이해해서 설비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게 목적입니다. 올바르게 설계란 어떤 설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이 실수하거나 기계가 고장나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게 올바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해접이라고 하는 공정위험성 평가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50조의 공정안전보고서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으로 처음 대한민국 법률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PSM,
설비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인허가에서 처음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거의 종류에는 해적과 체크리스트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설계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뭘로 반영이 되냐? 설계의 최종 결과물, 즉 공정안전 자료에 있는 P&ID, 도면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위험성 평가는 도면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올바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공정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참여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문가가 참여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공장의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일까요? 아마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설비를 많이 다뤄보신 분, 그러니까 적어도 턴어라운드, TA를 3번 이상은 거치신 분들이 이런 공정위험성 평가에서 좋은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위험성 평가, 작업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업 위험성 평가는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장치 산업에서 사고를 잘 분석해 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인간이 실수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작업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작업의 순서마다 유해 위험을 발굴해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면 어떨까? 이런 니즈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위험성 평가가 바로 작업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 작업 위험성 평가의 종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대표적으로 JSA, Job Safety Analysis 혹은 예전에 썼던 포엠이라고 하는 위험성 평가가 바로 이 작업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 작업 위험성 평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JSA와 포엠을 가지고 공정 위험성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작업 위험성 평가는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 위험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어디로 반영되면 좋을까요?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밀폐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밀폐 공간 안에 들어가면 질식 사고를 당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밀폐 공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과 들어간 다음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순서를 나열한 문서,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절차서입니다. 작업 위험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첫 번째 절차서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험 작업을 하다 보면요, 절차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까먹으면 또 실수와 연관돼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3자가 그 실수를 크로스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이 우리 사업장에 있죠.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뭐다? 바로 안전작업 허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위험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어디에 반영되냐? 첫 번째 절차서에 반영되고요. 두 번째 안전작업 허가서에 반영이 됩니다. 바로 2013년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이 작업 위험성 평가를 모든 사업장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법률로 제정이 된 겁니다. 자, 두 개가 다르다는 거 명확하게 인식하셨나요? 작업 위험성 평가와 공정 위험성 평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자, 그럼 참석자도 한번 볼까요? 공정 위험성 평가는 도면을 업데이트하는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작업 위험성 평가는 누가 참여해야 될까요? 네,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시간에 관련돼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위험성 평가에서는 반드시 그 작업을 하는 우리 근로자분이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가 원래 오리지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은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은 누가 제일 잘한다? 이 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그럼 제조한 사람이 취급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을 확인해 줘야 되죠. 어떻게 확인할까요? 물리적인 실험을 하거나 동물 실험을 하거나 역학조사를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을 파악합니다. 이거 인화성 액체네. 이거 인화성 가스네. 이거 발암성 물질이네. 이렇게 제조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실험이나 문헌조사를 통해서 유해 위험을 구분해서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요 문서, 이게 바로 MSDS입니다.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제조자가 이 MSDS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아무나 하지 못하겠죠. 적어도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MSDS라고 하는 문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이렇습니다. 위험한 화학물질, 우리가 안 쓰면 좋겠는데 이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서는 산업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위험한 화학물질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이 화학물질을 쓰면서 누구도 직업병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취급자가 직업병에 걸리지 않는 아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이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뭘로 나오냐면요. 국소배기 장치와 같은 설비로 나오거나 아니면 절차서로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 보호구로 나오는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학 설비에 관련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 물질 때문에 쓴다고 했나요? 설비 때문에 쓴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설비 때문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설비의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설비를 관리하는 데는 너무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설비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이 설비에 대한 위험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RBI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자, 이 설비 위험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점검이나 검사의 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험한 설비는 자주 검사하고요. 덜 위험한 설비는 천천히 검사를 해도 되겠죠?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로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 위험도 기반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BI를 통해서 아주 위험도가 높은 설비는 검사 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위험도가 낮은 설비다 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 혹은 최대 8년까지 이렇게 검사 주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 주기를 설정하는 위험성 평가, 이걸 우리가 설비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위험성 평가는 특히 공정 위험성 평가는 변경 요소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올바르게 설계되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위험성 평가는 아까 어떤 분이 참석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정위험성 평가, 올바르게 설계하는 위험성 평가는요, 반드시 전문가가 참석해야 됩니다. 이 설비는 적정한지, 법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는지, 저런 다른 사업장에서 했던 것들이 좋은 게 우리 사업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정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전문가가 참석해야 됩니다. 작업위험성 평가, 절차서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위험성 평가는 실제 그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에 유해 위험이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한다? 그 작업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핵심 사항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잠깐만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의 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시기가 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할 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하거나 혹은 변경이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2번이 바로 MOC, 변경 요소 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공정위험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에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 정비 또는 보수는 정비 작업, 보수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작업 위험성 평가를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에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작업 위험성 평가가 절차서를 업데이트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4번에서도 우리 작업 위험성 평가 잊지 말고 시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특히 휴업일수가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고조사가 아니라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사고조사도 물론 시행해야 되지만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위험성 평가가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위험성 평가는 또 법에서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공정위험성 평가는 매 4년마다, 작업위험성 평가는 매 1년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고 혹시 누락된 위험성 평가가 있나 꼭 현장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안전운전 계획 중에 안전운전 절차서와 지침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